저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처음에는 CCTV로 봤을 때는 사고 난 장면을 찍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사시게 되든 아니면 잠깐 오시든 여행을 오시든 외국 생활에서는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잘 익숙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아무래도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이런 거 막 영상 찾아보면 아무래도 더 정신없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미리 제 영상 보시면서 예습해 두시고 숙지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영상 미리 봤다면 더 편하고 더 간단하게 더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조회수 포기하고 만든 영상이니까 이런 거는 딱 꼭 예습 복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내국생활입니다. 여러분, 대만 교통 상황 좀 엉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러다가 좀 사단이 나겠거니 하고 항상 조심해서 다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랑 딱 부딪혔어요. 붙이고 그분이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호텔 하고 보니까 할머니가 사라지신 거야. 진짜 그냥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죠. 제가 뺑소니 피해자가 된 건데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오늘 마침 합의를 딱 마치고 모든 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라고 경찰을 만났을 때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피해보지 않는 법, 차별받지 않는 법은 물론 이제 뭐 교통사고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들을 좀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이 신고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설명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찰이 왔을 때 대화 내용인데요. 좀 들어보실게요. 경찰이 처음 와서는 조금 그렇게 띠껍게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처를 하셨어요. 저한테 대뜸 그러더라고요. 번호판이 봤냐? 그래서 번호판 못 봤다. 근데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너무 흐릿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번호판도 모르고 어떻게 찾냐고 이 사람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내가 경찰 부른 거 아니냐고. 여기 저쪽에 보면 CCTV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좀 찾아달라고 경찰을 불렀다고 하니까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CCTV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는 경찰이 알아서 찾아두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찾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처음에는 CCTV로 봤을 때는 사고 난 장면을 찍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CCTV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제스처를 다 취하고 나니까 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 와서 교통사고 나는 장면에 CCTV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짜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못 찾았다가 나중에 찾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자료들은 직접 찾아두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만에는 CCTV가 있는 곳도 없지만 없는 골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됩니다. 뭐 블랙박스를 찾든 목격자를 찾든 해서 직접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운에 맡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경찰과 함께 조서 꾸미는 거, 뭐 진술서 꾸미는 장면인데요. 경찰도 이제 진술서를 기본적으로 그냥 받아 적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술 신빙성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겉모습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옷 갈아입고 뭐 샤워하고 이렇게 갔어요. 从我的左边过来一台欧多拜，撞到我的左脚。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말을 매우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이유는 제가 일부러 흥분을 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 빨리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CCTV에서 잡혔을 만한 사실 중에 나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내가 생각하는 추측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건 안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하시면 그냥 영사관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팔을 물렸을 때는 영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저도 처음이고 당황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이번 두 번째는 좀 해봤기도 하고 굳이 영사관에 일하시는 분들 바쁜데 연락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연락을 안 했는데, 연락하시면 기본적인 내용도 도움 많이 주시고 경찰에 연락을 영사관에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며칠이 지나니까 한 2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2주 정도 지나니까 한국이랑 똑같았어요. 경찰이 미리 연락을 와서 이분이 합의를 원하는데 연락처 알려줘도 되겠냐라고 물어봤고, 뭐 괜찮냐, 합의를 원한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미안하다는 이야기 없이 뭐 상황을 잘 몰라서 떠났다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나쁘긴 했는데, 그래 뭐 잘못을 인정하면 뭐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냥 좋게 생각하고 그냥 합의 날짜 잡아서 이제 갔습니다.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냥 내가 이 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일을 못 생긴 손실만 그냥 보장을 받고, 이분도 뭐 별다른 형사 처벌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좋게 합의서 써주려고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갖고 오신 합의금이 정말 좀 터무니없는 금액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뭐 과자를 가지고 오셔서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건 꼭 받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사고를 내신 분과 이제 사위, 그리고 따님이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직접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사위가 될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위가 막 나서서 장모님이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막 뭐 돈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 사위 면도 안 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좋게 그분이 말하시는 거에서, 한국으로 치면 좀 터무니없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것만 받고 그냥 원만하게 합의를 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라도 뭐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라이브에서 뭐 살짝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물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합의금은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저번에 팔 물렸을 때도 진짜 어이없는 금액 받고 합의를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대만 분들이 저 앞에 이제 네 분이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있잖아요. 네 분이 아무래도 대만 사람들,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축이 되더라고요. 뭐 아니겠지 생각을 해도 조금 위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를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있긴 한데, 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고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피해 금액 확실히 이야기하셔서 합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뺑소니 당한 영상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합의까지 끝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